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믿고 있던 상식이 단 일주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비밀 문서가 펼쳐지고 제 앞에 드러난 충격적 진실. 세계 최강 대국의 자리가 뒤바뀌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1초면 충분합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스미스이고 저는 펜타곤에서 정보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펜타곤은 미국의 군사 지도자들이 계획을 세우는 큰 오각형 건물이에요. 매일 아침 저는 제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전 세계 군대에 관한 보고서를 읽었었어요. 저는 어느 나라가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미국이 1위지 의심할 여지가 없어 항상 직장 동료들에게 말했었죠. 저는 컴퓨터 화면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 숫자들 좀 봐. 다른 어떤 나라도 우리의 군사기술에 근접하지도 못해. 한국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TV에서 춤추는 K-팝 그룹들, 드라마틱한 소프 오페라를 보는 사람들, 그리고 반짝이는 삼성 휴대폰만 떠올렸었어요. 물론 한국은 우리의 동맹국이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저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작은 나라였어요. 저는 그들이 스스로 강해질 수 있다고 상상조차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저는 제 책상에서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을 때 제 이름을 부르는 큰 목소리를 들었어요. 스미스, 당장 이리 와. 이거 봐야 해. 리처드 존슨 대령, 제 상사였어요. 그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고 앞면에 극비라고 밝은 빨간 글씨로 찍힌 폴더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빨리 일어나서 커피를 거의 엎을 뻔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대령님? 저는 그의 책상으로 달려가면서 물었어요. 리처드는 영상이 재생 중인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어요. 화면에는 고급 정장을 입은 영국 남자가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는 회색 머리와 안경을 쓰고 있었고 무언가에 대해 정말 놀란 표정이었어요. 한국의 방위 산업이 영국을 구했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는데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여전히 국가 안보 재앙에 직면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하고 두 번 눈을 깜빡였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리처드는 볼륨을 낮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누군가가 영국의 방위 컴퓨터에 침입했어. 정말 나쁜 일이야. 그들은 비밀 정보를 훔치고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었어. 그는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어요. 영국은 먼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우리가 팀을 구성하기도 전에 한국이 이미 모든 것을 해결했어.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한국이요? 정말요? 제가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중독성 있는 노래와 멋진 휴대폰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미국조차 충분히 빠르지 않았을 때 어떻게 영국을 도울 만큼 좋은 군사기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리처드는 진지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어. 내일 아침 서울행 비행기에 타야 해. 제가요? 한국에 간다고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그래, 너야. 리처드가 저에게 폴더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게 이제 너의 최우선 과제야. 거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 내 눈으로 직접 그들의 기술을 봐. 그들의 군사 담당자들과 얘기해. 그리고 돌아와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해줘. 이것은 세계 군사력에서 누가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의 모든 계획을 바꿀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폴더를 받았지만 속으로는 이건 분명 실수나 과장일 거야. 한국의 군사기술이 영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발전했을 리가 없어. 누군가 그저 미국을 나쁘게 보이게 하려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책상으로 돌아가서 제 물건들을 싸기 시작했어요. 내일 긴 비행을 위해 집에 가서 준비해야 했어요. 제가 파일들을 정리하면서 벽에 있는 지도를 봤어요. 남한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거대한 나라들 옆에서 너무 작아 보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나라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렇게 강력해질 수 있었을까? 저는 궁금했어요. 그때는 한국으로의 여행이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미국 군대 전체를 충격에 빠뜨릴 무언가를 발견하려고 했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비행기는 거의 14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잠을 자려고 했지만 제 임무에 대한 생각들로 머릿속이 계속 바빴어요. 한국에서 정말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제가 고향에서 읽었던 모든 보고서는 미국이 군사기술면에서 다른 모든 나라보다 몇 년 앞서 있다고 했었어요. 아마 한번 운이 좋았던 기본적인 기술일 거야. 저는 우리 비행기가 마침내 하강하기 시작하자 혼잣말을 했어요. 저는 창문 밖으로 아래 펼쳐진 도시를 바라봤어요. 서울은 위에서 보면 다른 큰 도시들과 비슷해 보였어요. 많은 건물들, 도로들, 그리고 뷰빛들이 있었죠.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미국 공항에서는 저는 밀가루 반죽처럼 느리게 움직이는 긴 줄에 서서 붐비는 입국 심사를 기다리곤 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저는 작은 기계로 걸어가서 제 얼굴을 스캔하니 2번 삑 소리가 나고 초록색 불이 깜빡였어요. 그냥 그렇게 통과했어요. 그거 정말 인상적이네. 저는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되고 혼란스러운 채로 중얼거렸어요. 도착 홀 바깥에는 깔끔한 군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는 제게 배정된 안내원인 한민혁 대령이었을 거예요. 그는 화살처럼 똑바로 서 있었고 날카로운 눈은 모든 것을 알아채는 것 같았으며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미스 씨, 그는 손을 뻗어 제 손을 꽉 잡고 악수했어요. 저는 당신에게 한국 군사 기술의 새로운 시대를 보여드리길 기대해 왔습니다. 아마 꽤 교육적이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가 교육적이라고 말한 방식은 그가 제 의구심에 대해 알고 있는지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주차장으로 걸어갔고 거기에는 매끈한 은색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배기관이 없었고 한 대령이 시동을 걸었을 때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전기차인가요? 저는 물었어요. 물론이죠. 그는 작은 미소와 함께 대답했어요. 우리는 몇 년 전부터 가스 차량을 단계적으로 없애고 있었어요. 우리가 공항에서 평택이라는 곳에 있는 군사기지로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도시를 벗어나면 일반적인 시골 풍경을 볼 거라고 예상했는데 저는 틀렸어요. 태양광 패널이 많은 지붕을 덮고 있었고 심지어 작은 농장 건물에도 있었어요. 드론 수십 개가 완벽한 대형으로 상공을 날아다니며 일부는 외딴 집에 소포를 배달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고속도로에 있는 몇몇 차들은 운전석에 아무도 없었어요. 저 차들이 스스로 운전하고 있나요? 저는 아이처럼 창문에 코를 대며 물었어요. 네, 한대령은 완전히 정상인 것처럼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자율주행 전기차는 이제 여기서 흔해요. 특히 서울과 우리 주요 군사시설 사이의 이 구간에서요. 이런 기술이 농촌 지역에도 다 있나요? 저는 불쑥 말했어요. 한대령은 저를 옆으로 흘겨봤어요. 도시만 발전했을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스미스 씨? 저는 뺨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정확히 그렇게 예상했었거든요. 우리가 마침내 군사기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펜타곤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더 많은 보안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제 지문, 눈, 심지어 제가 걷는 방식까지 모두 보이지 않는 시스템으로 스캔됐어요. 안에서 기지는 군사시설보다 공상, 과학, 영화 세트장처럼 보였어요. 홀로그램 지도가 공중에 떠 있었죠. 군인들은 무거운 장비를 무게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가벼운 외골격을 입고 있었어요. 모든 곳에 있는 화면들은 위성, 드론, 그리고 수중 센서로부터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펜타곤보다 더 발전된 것 같아 저는 생각했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아직 소리내어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한대령은 먼저 저를 거대한 경납고로 안내했는데 그곳에는 매끈한 전투기가 밝은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어요. 이것은 KF-X 한국의 최신 전투기입니다. 그는 명백한 자부심으로 그 매끄러운 표면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설명했어요. 레이더에 거의 보이지 않게 하는 스텔스 기능과 3개. 대부분의 제트기를 능가할 수 있는 초고속 기동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덧붙였어요. 미국 F-35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저는 전투기 주변을 돌아다니며 머릿속으로 고향에서 봤던 F-35와 비교했어요. 이것은 미국 기술의 복사본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 면에서 더 좋아 보였어요. 제 위가 경외감과 불편함이 섞인 느낌으로 조여들었어요. 다음으로
한대령은 K9 자주포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기본적으로 거대한 총을 가진 초고급 탱크였죠. 이 무기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설명했어요. 조준 시스템은 나쁜 날씨나 밤에도 4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자동차 크기의 목표물을 맞출 수 있어요. 미국이 여전히 더 좋은 탱크를 가지고 있겠죠? 저는 태연한 척하며 물었어요.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미 미국 모델 대신 이것을 구매하고 있어요. 한대령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미군도 고려하고 있을 거예요. 돌아가시면 상관들께 물어보세요. 저는 모든 상세한 차트, 그래프,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실제 무기들을 보면서 이상한 느낌이 저를 스쳤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미국의 우수성에 대해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모든 것이 제 눈앞에서 도전받고 있었어요. 이 나라는 단지 미국 기술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의 것을 만들고 있었고, 많은 경우에 그들의 기술은 실제로 우리 것보다 더 좋았어요. 저는 얼굴을 중립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제 세계가 뒤집히기 시작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치 제 뇌가 하룻밤 사이에 다시 연결된 것처럼 느끼며 호텔 방에서 깼어요. 저는 전날 봤던 모든 것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대령은 오늘 저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었죠. 당신은 시장만 보셨을 뿐입니다. 그는 저를 데리러 오면서 말했어요. 그의 미소는 1000개의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는 농담하는 게 아니었어요. 둘째 날 투어는 첫째 날보다 제 마음을 더 놀라게 했어요. 한대령은 어떤 인간보다 더 빠르게 전장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한국의 AI 기반 전투 시스템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은 드론 군집이었죠. 새 때처럼 함께 움직이지만 적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는 수백 개의 작은 비행 로봇들이었어요. 이것 보세요. 한대령이 드론들이 공중에서 변화하는 위협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재구성하는 시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통신할 수 있나요? 저는 입을 벌린 채 물었어요. 우리 독자적인 AI 네트워크죠. 그는 설명했어요. 각 드론은 독립적이면서도 집단 의식의 일부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유사한 기술을 개발 중이지만 우리는 이미 이것을 2년 동안 운영해왔어요. 저는 힘겹게 침을 삼켰어요. 펜타곤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유사한 프로젝트의 시제품 단계를 축하하고 있었거든요. 한대령이 저에게 그들의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 계획을 보여줬을 때 저는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이건 핵 추진 기술이잖아요. 미국조차도 이 능력을 가진 배가 몇 척밖에 없어요. 저는 불쑥 말했어요. 한대령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세계 군사 기술의 판도를 바꾸고 있어요. 스미스 씨. 처음에는 미국과의 협력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모든 핵심 기술을 국내에서 개발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한국에 대한 제 상상과 완전히 모순됐어요. 그들은 단지 미국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었어요. 일부 영역에서 그들은 이미 앞서 있었어요. 제 세계가 마치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도전받고 있었어요. 다음 날은 더욱 눈을 뜨게 해주는 경험이었어요. 한대령은 저를 평택 외곽의 거대한 훈련장으로 데려갔어요. 하늘은 맑은 파랑색이었고 구릉지대에는 첨단 장비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어요. 갑자기 웅웅거리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위를 보세요. 한대령이 말했어요. 우리 위로 수백 개의 드론이 마치 어디선가 나타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완벽한 대형으로 날아다니며 하늘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먼저 원, 그 다음 사각형, 그리고 방패처럼 보이는 무언가였죠. 지상에서는 특별한 안경과 장갑을 착용한 한국 군인들이 간단한 손동작으로 드론을 지시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뭘 하고 있나요? 저는 물었어요. 드론들은 실시간으로 가상의 적 움직임을 분석하고 대응하고 있어요. 한대령이 설명했어요. 군인들은 그 안경을 통해 AI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드론이 보는 것을 볼 수 있고 손동작이나 심지어 생각으로도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생각으로요? 저는 헉하고 말했어요. 간단한 것들이죠. 네. 신경 인터페이스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요. 저는 군인들이 마치 그것들이 자신의 몸의 연장선인 것처럼
기계와 함께 일하는 것을 경이롭게 지켜봤어요. 고향에서는 본 적이 없는 광경이었어요. 이것은 단지 시연이 아닙니다. 한대령이 덧붙였어요. 이 시스템들은 이미 실제 전투 시나리오에 배치되고 있어요. 보시는 군인들은 우리 현역 특수부대의 일부입니다. 저는 충격과 감명을 동시에 느꼈어요. 기술과 통합의 수준은 제가 미국에서 본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났어요. 우리는 여전히 전투에서 AI의 윤리에 대해 논쟁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갔었어요. 그 주 후반에 한대령은 군사기지에서 완전히 벗어나 저를 데려감으로써 저를 놀라게 했어요. 우리는 서울의 유명한 강남 지역으로 향했어요.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그 노래에 나오는 곳이었죠. 하지만 강남은 음악만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첨단 기술의 원더랜드였어요. 거대한 화면이 건물 전체를 덮고 있었고 최신 K-팝 뮤직비디오를 선명한 화질로 재생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특별한 안경을 쓰고 거리를 걸으며 제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있었어요. 공중에 떠있는 증강현실 디스플레이였죠. 작은 로봇들이 보행자들 사이를 빠르게 움직이며 커피와 소포를 배달하고 있었어요. 제 옆에 있던 10대는 단지 그녀의 전화기로 드론을 조종하며 친구들의 공중 셀카를 찍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문화와 기술이 하나로 융합되어 있어요. 우리가 붐비는 지역을 걸으며 한대령이 설명했어요. 이 융합은 우리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우리의 군사 AI를 만드는 회사들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수 효과도 만들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중요한 것을 이해했어요. 한국의 강점은 단지 무기나 전투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더 깊은 곳에서 왔어요. 첨단 기술, 활기찬 문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혁신적인 정신의 조합이었죠. 미국이 전통적인 무기 시스템과 오래된 사고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디지털 변혁, AI 혁신, 그리고 문화 콘텐츠를 받아들여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국가의 힘을 키워왔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국방부 아래 있는 비밀 회의실로 초대를 받아 놀랐어요. 안에는 한국과 미국 관계자들이 큰 테이블 주변에 앉아 있었어요. 벽은 한국의 최신 무기 시스템과 기술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와 영상 화면으로 덮여 있었어요. 저는 미국인 중 한 명을 알아봤어요. 찰스 메카시, 제가 펜타곤에 몇 번 방문하는 것을 본 고위 국방부 관리였어요. 그는 제가 느끼는 것만큼이나 놀란 표정이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지 기술적 진보가 아닙니다. 메카시는 엄숙하게 방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이것은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입니다. 우리도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할 때입니다. 중요한 관리가 이것을 크게 말하는 것을 듣자 모든 것이 새로운 방식으로 실감이 났어요. 저는 지난주 동안 제 눈앞에 펼쳐진 한국의 현실에 깊이 감동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제가 얼마나 고정관념과 오래된 정보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회의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어요. 이제 새로운 방향을 잡을 때예요. 단지 저뿐만 아니라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도요. 비행기 엔진이 아래 구름을 바라보는 저에게 꾸준히 윙윙거렸어요. 제 생각은 비행기보다 더 빠르게 달리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저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떠났던 때의 사람과 같지 않았어요. 저는 주머니에 있는 플래시 드라이브를 만졌어요. 그것은 제가 본 모든 것에 대한 동영상, 사진, 그리고 데이터를 담고 있었어요. 고향의 가장 큰 회의론자들조차 믿게 만들 증거였죠. 저는 눈을 감았고 지난주의 이미지들이 제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자율주행 자동차들,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드론대, 손짓으로 기계를 조종하는 군인들, 그리고 강남에서, 미국에서 우리가 가진 것보다 몇 년은 앞선 것처럼 보이는 기술을 사용하는 일반 사람들. 손님, 음료 드시겠어요? 승무원의 목소리가 제 생각을 깨뜨렸어요. 물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대답하고 다시 생각에 잠겼어요. 제 평생 동안 저는 미국이 중요한 모든 것, 특히 군사력에서 1위라고 믿었었어요. 이제 저는 더 잘 알게 됐어요. 제가 믿었던 미국의 우월성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는 그저 그것이었어요. 오래된 이야기. 미래는 가장 빨리 혁신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속했고 한국은 앞서 달리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마침내 워싱턴 DC에 착륙했을 때 저는 샤워나 옷을 갈아입기 위해 집에 가지도 않았어요. 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마음을 명확히 하며 곧장 펜타곤으로 운전했어요. 리처드 존슨 대령님을 즉시 뵈어야 합니다. 저는 그의 보조에게 말했어요. 긴급해요. 1시간 안에 저는 리처드 대령과 5명의 다른 고위 국방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실에 서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심각해 보였고 갑자기 소집된 것에 약간 짜증이 난 것 같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였으면 좋겠군. 스미스 그들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쉬고 제 플래시 드라이브를 회의실의 컴퓨터 시스템에 꽂았어요. 우리가 세계 군사력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잘못됐어요. 저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발표했어요. 한국은 단지 보호가 필요한 우리의 동맹국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빠르게 혁신하고 있고 우리는 그들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에 대한 비디오를 하나씩 보여주자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AI 시스템, 드론 기술, 디지털 통합, 그리고 그것이 모두 한국 문화와 일상생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여야 해요. 저는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 혁신 그리고 국가 역량은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뒤처질 거예요. 처음에 제 동료 중 일부는 팔짱을 끼고 찡그렸어요. 저는 거의 그들의 생각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건 맞을 수 없어. 미국이 최고야. 거의 말을 하지 않는 회색 머리의 베테랑인 톰슨 대령이 마침내 침묵을 깼어요. 자네는 나만이 우리보다 더 발전했다고 제안하는 건가? 스미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일부 분야에서는 네, 절대적으로 그래요. 그들의 드론은 우리보다 몇 년 앞서 있어요. 그들의 AI 통합은 매끄럽죠. 그들의 무기는 때로는 우리 것보다 더 좋고 더 저렴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들은 기술, 군사, 그리고 문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더 많은 비디오가 화면에서 재생됐어요. 생각으로 제어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한국 군인들, 복잡한 지형을 탐색하는 자율 차량들, 인간 운영자에게 몇 분이 걸릴 의사결정을 순식간에 내리는 AI 시스템들. 천천히 저는 그들의 표정이 바뀌는 것을 봤어요. 불신은 걱정으로, 그 다음 관심으로, 마침내 결심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에 대해 행동해야 해, 리처드 대령이 마침내 말했어요. 내년이 아니라 다음 달이 아니라 지금. 몇 주 안에 국방부 전체가 새로운 에너지로 윙윙거렸어요.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프로젝트 팀이 구성됐어요. 저는 주요 연락 담당자로 지명됐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동맹국에게 무기를 판매하는 일반적인 종류의 파트너십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함께 새로운 것을 구축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미국의 자원과 한국의 혁신을 결합하여 미래를 위한 새로운 안보 접근 방식을 만드는 것이었죠. 제가 이번에는 미국의 최고 군사계획가들 대표단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한대령은 아는 미소로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미스 씨,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번에는 친구들을 데려오셨군요. 듣고 배울 준비가 된 친구들이에요. 저는 대답했어요. 다음 6개월 동안 저는 워싱턴과 서울 사이를 너무 여러 번 오갔기 때문에 승무원들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파트너십은 각 방문마다 더 강해졌어요. 미국 엔지니어들은 한국 개발자들과 함께 일했어요. 한국 AI 전문가들은 펜타곤에서 수업을 가르쳤어요. 함께 우리는 어느 나라도 혼자서는 만들 수 없었을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제 개인적인 여정은 훨씬 더 큰 무언가로 바뀌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에 대한 이야기는 미국 군대 전체에 퍼졌어요. 한국의 능력에 대해 한 번도 2번 생각해보지 않았던 장교들이 이제는 그들의 방법과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어느 오후, 저는 국방장관 자신과의 회의에 불려갔어요. 그는 한국 파트너십에 대해 저에게 직접 듣고 싶어 했어요. 스미스, 제가 그에게 브리핑한 후 그가 말했어요. 자네의 일은 우리의 전체 전략적 전망을 바꿨네. 자네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정을 넘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줬어. 저는 가슴이 자부심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은 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정말 중요한 무언가의 일부가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이었어요. 국가 간의 새로운 종류의 파트너십이었죠. 한국은 한때 미국인들에게 음악과 스마트폰으로만 유명했지만 이제는 세계를 미래로 이끌 수 있는 기술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항상 이끌려고 하기보다는 동맹국으로부터 배우려는 의지를 통해 새로운 종류의 힘을 찾았었습니다. 그날 저녁 펜타곤을 나서면서 저는 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며 한 번의 여행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생각했어요. 한 사람의 여정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안보와 번영에 영향을 미칠 변화를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기술과 군사력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새로운 증거에 직면했을 때 자신이 믿는 것을 기꺼이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요. 그것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교훈일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